안녕하세요. 대청성입니다. 2019년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 29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대 미술, 현대 미술에서 색을 사용하는 방법. 옛날이나 지금이나 색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이제 설명문이 나올 텐데요. 밑에 그림을 하나 따왔습니다. 요거 몬드리안이라는 작가의 대표적인 그림 스타일이죠. 보면은 대단히 많은 색을 쓰지 않았어요. 검은색 테두리가 있고요. 그 격자 무늬 안에다가 여기 파란색도 빨간색도 노란색도 조금씩 보이네요. 색깔이 그닥 많지 않다. 이 그림을 왜 갖고 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painters, 화가들은요, have, 분명히 타동사죠. 타동사 뒤에 전치사 보이면 전치사의 목적어를 먼저 찾아서 묶어버리시고요. 분명히 그 뒤에 명사가 또 보일 거예요. 걔가 목적어죠. 이렇게 끊으시면 페인터들은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Infinite range of colors, 무한한 범위의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색이라는 게 개수로 셀 수가 없죠. 무한하게 많은 색깔이라는 게 존재해요. 뭐 하려고 존재하냐? At 소유격 disposal, 누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 뜻이죠. 그럼 그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무한한 범위의 색을 일반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특히 in modern times, 현대 시대에 with the chromatic explosion, 이 chromatic 하면은 유채색이라는 말의 형용사예요. 유채색의. 유채색이라는 건 이제 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등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유채색의 폭발과 함께, 유채색이 왜 폭발했죠? 터졌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유채색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Synthetic chemistry, 합성 화학으로 인해서 유채색의 폭발, 즉 유채색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났다고요. 반대말 하나, 무채색, 어렵지 않죠. 무채색, 똑같이 형용사로 뭐 검은색이나 회색, 흰색 이런 거요. A만 붙여주시면 돼요. achromatic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and yet 합쳐서 but. 좋아요. 정리 한번 할까요? 화가들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범위의 색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시대 때는 뭐 했습니까? 유채색이라는 게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러나예요. 그럼 앞에서 많다 그랬고 무한하다 그랬죠? 그럼 그러나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화가들은요, don't use, 사용하지 않습니다. all the colors at once, 모든 색을 at once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at once 어려운 표현은 아닌데 뜻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즉시, 즉각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요, 동시에 이런 뜻이죠. 만약에 즉시라는 의미로 쓰였다면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을 거예요. instantly. 반면에 동시에라는 의미로 썼다면 simultaneously, 이렇게 바꿔 써도 되겠죠? 부사로 쓰인 거니까. 그럼 포인트는 뭡니까? 지금 1번과 2번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냐 이거죠? 자, 그러나 화가들은 사용하지 않는다. 모든 색을 한 방에 동시에 같이 쓰지는 않습니다. 이 얘기고요. and 그리고 indeed 실로 many, 당연히 many painters의 줄임말이겠죠. 자, 많은 화가들은 have used, 사용해 왔습니다. A remarkably, 놀라우리만치 상당히 restrictive selection, 제한적인 색상을 사용해 왔습니다. 제한적인 선택을 사용해 왔습니다. 자, 요건 다른 말로 하면 limited,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 글의 키워드죠. 굳이 본문에 있는 표현을 빌어서 쓰자면 finite,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아까 나왔던 요 단어의 but과 함께 반대 개념이니까요. 지금 요게 얘와 반대죠. 자, 선택할 수 있는 색은 엄청나게 많은데 실제로 쓰는 건 대단히 제한적으로만 색을 쓰더라. 자, 주제는 끝났습니다. 몬드리안이라는 3번 문장 첫 단어와 함께 예시 시작이죠. 지금부터 뭐가 나올까요? 예술가, 화가가 나오겠죠. 그들이 그림을 그릴 거예요. 어떤 색으로 그림을 그릴까요? 대단히 작은 규모의 색만 가지고 그림을 그리겠죠.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몬드리안은 limited himself, 지금 주어랑 목적어랑 같아서 제기대명사를 썼고요. limit,
A to 전치사 to입니다. 그 다음에 B. A를 B에 한정시키다. 혹은 제한을 두다. 제한을 두다. 자, 몬드리안은요, 자기 자신을요, mostly to, 주로 the three primaries, 우리가 흔히 말하는 3원색, 모를까봐 설명했네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바로 이 3원색에다가만 자기 자신을 한정시켰대요. 아까 그림 보여드린 거 기억하시죠? 자, to fill, 뭐뭐 하기 위해서. 그럼 채우려고요. 자, 뭘 채워요? His black ruled grids. 요 grid 하면 요게 격자무늬. 아까 보여드렸던 요거 격자무늬. 그러면 이 black ruled grids, 검은색으로 채워진 이 격자무늬를 그 안을 채우기 위해서 이 안에다가 3원색을 넣네요. 그쵸? 자, 예시 하나 끝났고요. and. 자, 그리고 요 작가는 worked, 작업했습니다. with similar self-imposed restriction. 자기 스스로에게 impose, 부과하다, 부과된. 스스로에게 부과된.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자기한테 제한을 뒀다는 얘기죠. restriction. 그런 제한을 가지고서 작업했습니다. 얘 또한 키워드네요. 많이 쓰지 않고 일부만 썼다. 제한. 자, 세 번째 작가 for Yves Klein. 이 사람에게 하나의 색은 was enough. 하나면 충분했대요. 자, 네 번째 작가 Franz Kline. 이 사람의 art, 예술은 was typically black on white. 흰색 배경 위에다가 전형적으로 black, 검은색이었대요. 그냥 쉽게 흑백이죠. 자, there was, 뭐뭐가 있다. nothing이 주어니까 아무것도 없다. new, 새로운 건 없었다. in this, 이 안에서 새로운 건 없었다. The Greeks and Romans tended to use. 그리스인들도 로마인들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단지 빨간색, 노란색, 검은색, 그리고 흰색을요. 많아요, 적어요? 적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nothing new라는 건 현대시대가 새로운 게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뒤에서 고대시대 때도 똑같았다. 대단히 제한적인 색깔만을 사용했다. 이 얘기를 한 거죠. 필기 정리 한번 하시고요. 자, why? 왜 그럴까요? 질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왜 고대나 현대나 미술가들은 대단히 제한된 색만을, 일부 색만을 사용했을까요? 라는 질문이죠. 자, it's impossible. 가주어와 진주어의 조합입니다. 일반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both A and B. 그럼 A가 고대, B가 현대. 둘 다 인이 붙어서 고대에서 건, 현대에서 건 둘 다 다시 가주어죠. It seems likely that. 대디아인 것 같아 보인다. 자, 뭐인 것 같아 보입니까? 요게 틀린 어휘. 얘로 고쳐야죠. Limited palette. 제한된 색의 팔레트가 aided. 보조해 주었습니다. Clarity and comprehensibility. 앞에 건 명료함, 명확성이고요. 뒤에 건 comprehensed 하면 이해가 가는, comprehensible, 이해갈 수 있는, 거기다 명사형, 명확성, 이해가능성, 이 두 가지를 제한된 팔레트가 보조해 주었죠. 팔레트 뭔지 아시죠? 색깔 미리 짜놓고 쓰는. 그러면 제한된 팔레트라는 건 결국 색상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의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이게 있음으로써 오히려 이해가 더 쉬웠고 그림이 훨씬 더 명확하더라. 요 얘기네요. and 병렬. helped to focus. 자, help 뒤에 to 생략 가능하고 원형 떴죠. 요게 V1, 요게 V2. 자, 뭐 하는데 도움을 주었느냐? focus A on B. A를 B에 집중시키는데 도움을 주었죠. 그럼 그림을 그렸으니까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요. 그 사람들의 관심을 the component, 이런 부분에다가 집중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대요. That mattered.
자, 명사 뒤에 that, 관계대명사 which. 뒤에는 불완전문이고요. 동사면 떨렁 있는 게 되게 이상해 보이지만 주어 없는 불완전문이죠. matter는 자동사로서 중요하다, 문제가 되다 이런 뜻이고요. 수동태가 불가하며 뒤에 목적어도 없죠. 여기 체크해 두시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만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대요. 아무래도 특별하게 눈에 띄는 특정한 색에 더 시선이 가게 마련이겠죠. 그게 뭐냐? shape and form. 자, 뭐예요? 모양과 형태, 이런 것에 훨씬 더 사람들의 관심을 가게 도와주었답니다. 필기 정리 한번 하시고요. 자, 고대 미술이나 현대 미술에서 색을 사용하는 방법. 핵심은 뭐예요? 제한적 사용. 색을 많이 안 쓰고 대단히 극히 일부만 썼다. 그러면서 아까 형용사로 이 부분에서 강조했던 거. 요거 단어들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갈게요. 자, 다음 보시면 30번이요. 문제를 축적. 계속 문제를 쌓아둔대요. 그럼으로써 더 많은 불균형을 유발하는 신체의 작동 방식. 사소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언젠가 큰 신체의 문제라는 게 발생하겠죠. 요 신체의 작동 방식에 대한 얘기고, 밑에 뭐 이상한 그림을 좀 그려놓고 필기를 정리를 좀 해놨는데 일단 필요할 때 보겠습니다. 자, 30번 1번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the body. 신체는 tends to accumulate. 요게 바로 축적하다, 쌓아두다 이 뜻이죠. 쌓아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를요. 컴마 찍고 종종 시작하면서. 자, 컴마에 ing까지 일단 분사구문이고요. 그리고 종종 시작한다 with. 뭘 가지고요? one. 하나의 small, 작거나 seemingly minor. 얼핏 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불균형과 함께 시작합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일단 분사구문 뒤에 붙어 있으면 그리고 시작한다죠. 뭐가 시작합니까? 몸이 시작하죠. 일반적으로는 주절의 주어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조금 자세히 보시면 이런 개념이죠. 신체라는 게 문제들을 축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시작되어집니다. 아주 작고 얼핏 보기에 사소한 불균형으로부터 시작이 된대요. 지금 분사구문이 뒤에 붙어 있는 경우에 약간 특이한 케이스가 이런 거예요. 자, 컴마 뒤에다가 접속사로 and를 하나 살렸습니다. 비긴의 주어가 누구냐? 앞에 있는 주절의 주어 신체가 아니고요. 앞 내용 전체 대시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뒤에 beginning은 동사 begin, 시제는 현재고 주어는 단수니까 s가 붙겠죠. 요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요거 나올 때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내용 있잖아요. 자, 하나는 접속사, 하나는 대명사. 이 접속사와 대명사의 기능을 동시에 하면서 심지어 앞 내용을 전부를 지칭하는 관계대명사 하나로 바꿀 수 있죠. 이는 컴마, 계속적용법, which, 그리고 begins.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겠네요. 필기 중요한 거니까 요거 체크 이따 잘 해두시고요. 자, 다시 내용으로 돌아갈게요. 몸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쌓아두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아주 한 가지의 작거나 얼핏 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그런 불균형과 함께 시작된대요. 자, this problem, 이러한 문제는 causes, 야기합니다. another subtle imbalance. 자, subtle 하면은 얘도 사실 small, minor, subtle 다 같은 의미죠. 사소한. 자, 또 다른 사소한 불균형을 야기합니다. 자, 컴마 위치. 근데 이는 trigger. 사실 얘는 또 얘랑 동의어라고 보셔도 돼요. 야기하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어장에서 촉발하다, 방아쇠를 당기다 이런 의미로 제일 많이 쓰이죠. 자, 근데 이는 촉발합니다. 또 다른 뭐겠어요? 불균형을 촉발하는 거죠.
자, 여기서요. 컴마 위치가 뭡니까? 앞내용 전체인가요?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위치의 선행사는 imbalance구나. 요 정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then 그리고 나서 several more 몇 가지를 더, 몇 가지의 불균형이 더 이어진대요. In the end 결과적으로 you get a symptom. 당신은 뭘 갖게 됩니까? 하나의 증상을 갖게 되죠. 자, it's 이는 지금 앞내용이죠. like 마치 뭐와 같습니까? lining up 세워두는 것과 같습니다. A series of dominoes 연속적인 더미너들을 세워두는 것과 마찬가지가 바로 지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옆에 잠깐 보시면요. 요 A가 뭘까요? One small, seemingly minor imbalance죠. 요거요. 그렇다면 B는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subtle imbalance, another subtle imbalance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될까요? another가 되겠죠. 얘 뭡니까? symptom이죠. 이렇게 하나가 넘어지는 순간 다음 게 넘어지고 또 다음 게 넘어져서 결국 증상이라는 게 발현된다. 자, 요 얘기를 그림으로 그냥 살짝 한번 그려봤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5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자, all you need to do 여기까지 주어 is 여기 동사 knock down the first one and many others will fall too.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주어 자리에 어를 썼습니다. 그럼 뒤에는 싹 다 수식이에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 대등이 생략됐죠. 여기는요. 목적어 없고요. 포인트가 뭐냐면 두라는 단어로 끝난다는 게 되게 포인트예요. 주어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 주어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 여기 need to는 다른 표현으로 써도 상관없겠지만 주어가 하는 거 이런 뉘앙스의 주어가 나온다면 자,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주어가 해야 되는 행위가 나오겠죠? 그래서 비동사가 뜨고 난 후에 그 뒤에 보어 자리에는 반드시 뭐뭐 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뜰 수밖에 없습니다. 행위, do 때문에요. 그럼 여기에 일반적으로 동명사 아니면 투부정사의 명사조용법을 쓸 텐데 이 문장 구조에서는 습관적으로 투부정사라는 형태만을 사용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때 to는 생략하고 원형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이 자리에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자, 포인트는 뭐냐? 여기서 is가 뭐예요? 주어 자리에 얼 쓰고 뒤에 절 받았으니까 얼 뒤에 있는 거에 수일치하죠? 얼이라는 거의 특징. 그럼 절은 셀 수 없으니까 단수 취급했고요. is는 분명히 메인 동사입니다. 그 뒤에다가 투부정사 쓸 때 to만 생략했을 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종종 BPP, 수동태로 만들어 놓고 물어본다든지 여기 동사 원형 요 자리를 다른 형태의 준동사로 바꿔놓고 물어볼 때가 종종 있는데 그것만 속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석 한번 해볼게요. 당신이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이라고는 단지 knock down, 넘어뜨리는 것이다. 넘어뜨리는 것이다. The first one, 첫 번째 놈을 갑자기 누구예요? domino죠. and, 그러면 많은 다른 놈들, others를 두 단어로 쓰면 뭐예요? other dominos겠죠. 짧게 쓸게요. 이건 will fall to, 또한 넘어지게 될 것이다. 자, 5번은 어법상으로도 중요하고 서술형 영작 같은 것도 잘 내는 패턴이기 때문에 요건 꼭 기억하시고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6번이요. What caused the last one to fall? 자, what, 무엇이 caused, 야기했습니까? cause 뒤에 목적어 가. 뭐 하도록? 무조건 to be 떠야죠. to be 하도록. 그럼 the last one. 자, 기억 돌이켜볼까요? 얘는 뭐예요? 증상이요? 불균형이요? 얘 뭐였죠? symptom이죠. 그럼 무엇이 마지막 도미노, 즉 증상이 to fall, 넘어지도록, 즉 발현되도록 야기했습니까? 7번 obviously, 분명히 it was not, 그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뭐가 아니었을 거예요? The one before it, 그것 바로 앞에 있는 놈은 아니었을 거예요. or, 혹은 the one before that, 그거 앞에 놈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not A, but B죠. A가 아니라 B였을 거예요.
자, 요거 해석 이해 가시죠? 자, 7번 문장 때문에 저 그림을 또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기 it, 여기 the one, 여기 it, 다시 the one, that, the first one. 지금 지칭할 수 있는 대명사만이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나 보여요. 저 그림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일단 얘 뭘까요? The one before it. 그것 앞에 있는 놈은 아닐 거래요. 그럼 얘는 누군데요? The last one이죠? 자, 그럼 last one을 넘어지게 만든 건 last one, 바로 앞에 있는 놈은 아닐 거예요. 자, it 누구요? D죠. The one 누구요? C죠. 혹은 the one before that, 그것 앞에 놈도 아닐 거예요. 자, that 누굽니까? 얘죠. 바꿔 말하면 C죠. 그럼 the one before that, C 바로 앞에 놈, the one은 누굴 얘기하는 거야? B를 얘기하는 거죠. B도 아닐 거래요. 자, 결국 자, 누구요? 마지막 놈 D가 넘어지게 만든 건 누구다? 첫 번째 놈일 거래요. A죠. 이해 가세요? 지금 여기 있는 놈들 중에 겹치는 게 없죠. 자, 그럼 마지막 남은 it이요. 맨 앞에 있는 it은 누굽니까? 속으시면 안 돼요. 와시죠? 마지막 것이 넘어지게 만든 그것, 그게 it이죠. 그리고 이 it은 the first one이죠. 7번 대명사 조심하시고요. 자, 8번 몸은 작동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럼 이제 도미노 얘기를 비유로 들은 다음에 이제 진짜 주제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럼 몸에도 무슨 일이 벌어져요? 처음에 사소한 어떤 불균형이 생기겠죠. 그게 다음을 이야기했다가 최종적으로 병이라는 증상으로 발현된다. 뒤에는 뭐 내용은 이제 심플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보시면 The initial problem, 최초의 문제는 is often unnoticed. 종종 뭐 된다? on에다가 pp니까 인지되어지지조차 않는 거죠. 왜요? minor하고 subtle하고 small 하니까요. 너무 사소해서 신경도 안 썼다 이거예요. 자, 10번 또 중요하죠. 일단 첫째, 이때 강조용법이라는 것만 미리 체크를 하고 가면 얘기가 좀 쉽습니다. 자, 이때 강조용법의 포인트는 뭐예요? it과 that 사이에 강조 포인트가 있고요. 여기가 강조 부분. that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원문에서 강조 부분을 뺀 나머지가 that 뒤에 있죠. 이게 that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it과 that을 지운 상태에서 강조할 부분이 이 자리로 돌아가면 상쇄되겠죠? 그럼 원문이 남죠. 무슨 말이냐? More obvious clues and symptoms appear. Not until some of the later dominoes fall. 이게 원래 문장이에요. 그걸 강조하려고 it, that 구조에서 강조할 부분 앞에 빼고 that 뒤에는 원문에서 강조 부분 뺀 나머지만이 남아있죠. 좋아요. 두 번째. 그러면 it, that을 지우고 not until이 원래 자리로 안 돌아가고 여전히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있다고 쳐봅시다. not until. 요거 뭐예요? 부정의 표현이죠. 자, 부정의 표현이 문장 맨 앞에 오면 여기요. not until 뒤에 플러스 알파까지는 한번 끝나고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메인절이 나오면 즉 여기 메인절이 나오면 도치하죠. 주어 쓰고 동사 쓰는 게 아니라 동사 먼저 쓰고 뒤에 주어를 빼죠. 자, 마지막으로 해석만 한번 해볼게요. not until은 해석도 조금 중요합니다. 실제로 not이란 단어가 보이지만 실제 해석은 긍정처럼 하시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not until A 그리고 B면 A 하고 나서야 비로소 B 한다. A 하고 나서야 비로소 B 한다. 해석할 땐 긍정으로요. 가볼게요. Not until some of the later dominoes fall.
뒤에 있는 도미노들이 넘어지고 난 후에야 비로소 more obvious, 더 명백한 clue, 단서나 symptom, 증상 같은 게 나타난다. 이해가시죠? 앞에 있는 도미노들은 사소한 불균형이기 때문에 쓰러져 봤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직 몰라요. 좀 후반부 것들이 넘어져야 드디어 병입니다. 진단명이 나오고 병원에 가고 그러겠죠. 자, 이 지문에서 5번이랑 10번은 좀 많이 중요해요. 옆에 문법 한번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했던 5번이요. 얼뿐만 아니라 세 가지예요. 얼, what, 무슨 띵. 요게 주어 자리에 쓰입니다. 그럼 그 뒤에 주어 플러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두가 중요하다고요. 그 사이에 뭘 쓰던 상관은 없어요. 해야만 한다 정도의 표현, 주어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 주어가 해야만 하는 것, 주어가 해야만 하는 어떤 것. 자, 이랬을 때 이만큼이 주어면 수일치는 누구한테 하냐? 싹 다 what에 수일치해서 단수 취급하시면 되고요. 무슨 띵, s 없죠? 단수 취급하시면 돼요. 그리고 얼은요. 뒤에 단어가 오면 그 단어에, 얼 뒤에 절이 오면 그 절에 수일치합니다. 얼이 좀 특이하죠. 절은 셀 수가 없고요. 지금 절이 온 관계로 단수 취급한 거예요. 자, 요런 문장 구조 패턴의 첫 번째 중요한 거 1번 단수 취급. 두 번째 2번이요. 두 때문에 해석상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요? 주어가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는 뭐뭐하는 것이다. 뭐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습관적으로 반드시 투부정사를 쓰며 그랬을 때 투는 생략 가능, 동사 원형만 남는다 이거죠. 요거 문법, 영작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내려와서 10번입니다. 자, not until A 그리고 B. A 하고 나서야 비로소 B 하다. 이게 원문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때 강조용법 어떻게 써요? 이리즈와 that 사이에 중요한 거 먼저 not until A. 그 다음 that 뒤에는 뭐 쓰면 됩니까? 원문에서 강조할 것 뺀 나머지 B만 남죠? B를 쓰시면 돼요. 이때 강조용법. 자, 이리즈 that을 지웠어요. not until이 맨 앞에 있으면 뭐 한다고요? 부정 표현이 맨 앞에 있을 땐 도치한다고요. 근데 until 자체가 전치사나 접속사, 즉 until 플러스 알파라는 게 존재하죠. 그게 끝나고 나면 B가 나옵니다. 그때 B만 도치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B만 도치한다는 거.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까 원래 문장에서 이 that을 지웠습니다. 그럼 not until some of the later dominus fall 까지가 A죠. 그리고 B를 보시면 주어랑 동사 일반 어순대로 되어 있어요. 이걸 도치하려면 B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어피어가 앞으로 가야죠. 근데 일반 동사는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며 do나 did나 does가 대신해서 움직이죠. 조동사 do, did, does. 지금은 일반 동사의 기본형인 관계로 자, 최종적으로 여기다가 do 하나 써주시면 V, S, 그 다음에 원형 요렇게 해서 문장 구조가 끝나죠. 요렇게 필기 정리 하나 해두시길 바랍니다. 미리요. 자, 11번. 자, in the end, 결국에 you get a headache. 당신은 두통이 올 수도 있고요. fatigue, 피로가 올 수도 있고요. or depression, 우울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심지어 질병이 올 수도 있죠. 목적어 4가지를 연달아서 썼습니다. 사소한 불균형 아니죠? 얘네들 다 뭐예요? 최종적인 결과물 symptom이죠. 자, when you try to treat the last domino. 당신이 마지막 도미노를 치료하고자 노력할 때. 다시 한번 얘 누구요? symptom, 증상이요. 질병이요. 즉, 뒤에도 부연 설명. treat, 치료하고자 할 때, 최종 결과 증상을 치료하고자 할 때까지 왼절. 자, 문제의 원인은 여기서 말하는 문제가 뭘까요? 증상이죠. 그 증상의 원인, 그 문제의 원인은 is not addressed. 종종 address 되지 않는다. 자, address 주소인가요? 연설하단가요?
해결하다라는 의미, 처리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가 있죠. 지금 그 뜻이네요. 그래서 그 최종 증상의 원인은 종종 해결되질, 처리되지를 않는다. The first domino, 사소한 불균형, 바로 그것이 원인이며 결국 주된 문제이다. 첫 번째 사소한 불균형을 우리가 무시하고 넘겨서는 안 되겠다. 이게 핵심인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처음에 잘 배워두면 꾸준히 그 다음이 잘 쌓여가겠죠. 처음부터 대충 넘어가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후회하게 마련이죠. 자, 여기까지 필기 정리 한번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